마산 해양 신도시와 관련해 새로운 방침이 발표되자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우려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2016년 예산 편성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내 입시 설명회부터 수험생들을 위한 문화생활과 할인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마산 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마산 하포구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창원시가 마산 해양신도시 복합개발 시행자 공모 과정에서 용도지역 계획 제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시가 3,400여억 원에 달하는 매립 비용을 만회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가 마산 해양신도시의 창의적 개발을 위해 사업개발 공모에서 용도계획 제한 삭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종전 준주거 지역, 일반 상업지역 등으로 나눠 용도지역 범위 안에서만 개발이 가능했지만 이번 공모 변경을 통해 용도지역 제한이 사라진 겁니다. 시의 새로운 방침이 발표되자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우려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시가 3,400억 원에 달하는 매립비용 만회를 위해 투명해야 할 사업자 선정 과정과 개발 방향을 숨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양신도시 저 땅에는 아파트를 짓든 점포를 짓든 무슨 용도를 하든 관계없게 하고 또 어떤 업체가 참여할 것인지를 비밀에 붙이기로 하는, 그것도 공고 중에 이렇게 변경하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평가 항목 중 주거 및 상업대지 면적 대비 계획 면적 비율에 따라 제시됐던 감점 사항 삭제로 해양신도시 내 난개발을 유발하려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해양신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마산 원도심권 상권 몰락을 피할 수 없으며 시가 땅 장사를 위해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창원시의 결정은 그동안 마산 지역의 공동화를 우려하며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과 마산만 매립을 반대했던 시민들에게 아파트와 상가는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한 창원시의 약속을 깡그리 저버린 것이다. 이에 창원시도 시민단체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양윤호 해양수산국장은 공모 변경 이유는 기업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계획 제안을 유도하기 위한 결정임을 밝혔습니다. 해양 신도시를 국제적인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서항 친수 공간 조성 사업과 도섬 유원지를 연결하는 관광 문화 비즈니스가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복합적, 입체적 개발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계획 제안을 유도하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문화, 관광, 비즈니스가 융합된 사계획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 제안 작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땅 장사나 난개발, 특정 업체 특혜 의혹 등은 터무니없는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공모 변경을 두고 난개발과 땅 장사를 위한 포석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해양신도시 개발 방향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2016년 예산 편성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이 제각각입니다. 이에 편성 심사와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가 총 7조 3,013억 원,
경남도 교육청은 4조 1,085억 원의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각각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남도는 채무제로 원년 달성과 흑자재정 기반 위의 경남미래 50년 기반 구축, 서민 복지 확대 등에 중점을 맞춰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보다 3,072억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또 경남도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학교 급식 예산을 모두 편성했습니다. 학교 급식 예산은 2014년 예산의 영남권 평균 31.3%에 해당하는 305억 중 도비 61억 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244억 원은 18개 시군에서 편성키로 했습니다. 보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도는 누리과정 예산 1,444억 원의 세입 세출 예산에 각각 편성했고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급 등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290억 원을 편성해 내년에도 전액 도비로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453억 원이 증액된 4조 1,08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도와 다르게 경남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다만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456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도내 전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식품비 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305개 교 전교생과 도내 전 초등학교 1학년, 저소득층 10만 1,969명에 대해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양 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오는 1일부터 심사에 들어가 1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하지만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엇갈린 예산 편성으로 도의회 심의와 내년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2일로 끝이 났습니다.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은 갑자기 생겨난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텐데요. 도내 입시 설명회부터 수험생들을 위한 문화생활과 할인 혜택까지 이만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기나긴 여정이었던 2016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12일 끝났습니다. 수능을 향해 달려왔던 수험생들은 갑자기 늘어난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을 위해 도내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준비합니다. 먼저 창원문화재단은 경남대학교와 함께 제작한 창작 뮤지컬을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선보입니다. 창원시는 창원시립합창단을 포함한 창원시립예술단의 모든 단체와 함께 수험생 음악회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창원시내 고등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창원시설공단도 다양한 문화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늘푸른 전당에서는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고3 수능생을 위한 어울림마당 행사를 개최하며 우리누리 청소년 문화센터에서는 오는 23일과 24일 소공연장에서 연극 공연을 열어 수험생들을 격려합니다. 도내 주요 대학의 입시 설명회도 개최됩니다. 경남대학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도내 36개 학교 10,000명의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창원대학교도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수능을 치른 후 수험표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특별한 할인 마케팅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CGV와 롯데시네마의 경우 수험표를 제시하면 6,000원의 영화 관람이 가능하고 의류, 잡화, 식품, 외식업계를 이용할 경우 업체별로 수험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이주영 국회의원과 경남대학교, 경남신문은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마산항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훈 경남대 교수의 사유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해양신도시, 서항해양공원,
가포신항 조성 사업 등 마산항 개발 사업의 현황을 이해하고 발전적 정책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마산 발전의 전기가 될 마산항 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대안을 찾고 여론을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남형 기업 트랙으로 1000명 채용을 돌파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취임 이후 특수시책으로 진행해오던 사업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와의 40명 채용 협약을 시작으로 개설된 기업 트랙은 도내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생 취업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경남도는 앞으로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외국의 현지 법인을 두고 진출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기업 트랙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메가시티 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생 발전 토론회 자리에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안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의 규모와 역량은 광역시 수준이지만 권한은 인구 10만 명의 기초단체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창원시 발전과 잠재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광역시 승격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내년 제20대 국회가 출범하면 광역시 승격을 염원하는 70만 시민의 서명서를 국회에 전달하는 동시에 이번 청원 및 대선 공약 반영 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고성의 조선해양산업 특화 사업이 전체 특구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촌 용정지구의 공정률 저하로 올해 연말 특구 지정 해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07년 고성군 동해면 일대가 조선산업 특구 지정을 받았지만 국내외 조선 경기 침체로 양촌 용정지구의 73만 2천 제곱미터 중 55만 제곱미터를 차지하는 3호 조선해양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고성군은 조선산업 특구 지정으로 3만 2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6만여 명의 인구 유입, 5조 6천억 원 상당의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했지만 양촌 용정지구가 기준 공정률 50%를 넘기지 못하면서 특구 지정이 물거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1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의교통사고, 탑승자 끼워 넣기,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 보험 접수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에 총 1억여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 접수를 한 뒤 사고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쉽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2년여간 어업용 면세율을 부정하게 수급받아 약 4,5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해경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10월경부터 올해 9월까지 잠수부나 레저 손님들이 잡아오는 수산 동식물을 자신이 어업하여 포획한 것으로 둔갑시켜 수협에 위판하는 방법으로 면세유 5리터가량을 부정수급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창원시청 연근해 어선 감청사업 대상자 신청 시 허위의 조업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 보상금 약 4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도 확인됐습니다.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하포동 복지 패밀리는 연말 불우이웃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12일 하포동 주민센터에서 제2회 사랑의 호프데이를 개최했습니다. 하포동 복지 패밀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박준우 마산 합포구청장을 비롯해 황일두 시의원, 지역 주민 150여 명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이뤄졌습니다. 이날 하포동 복지 패밀리 회원들은 직접 김밥과 어묵 등 음식을 준비했으며 행사장에는 봉사활동 영상과 사진 등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제2회 사랑의 호프데이를 통한 행사 수익금 전액은 연말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등 관내 불우이웃 돕기에 쓰일 예정입니다. 창동예술촌에서 11월 한 달간 미술 전시회부터 사진전까지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창동예술촌 리아갤러리에서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창작미술협의회의 11번째 정기전이 열리며 11월 18일부터 29일에는 풀무 전시회가 열려 수채화, 민화, 유화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2층에서는 11월 19일부터 29일까지 디카프리에서 주관하는 마창진 사진작가 회의에 15번째 사진전이 개최됩니다. 이군현 국회의원과 구수화식 수산업협동조합은 12일 국회의사당 후생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동진 통영시장, 국회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굴소비 촉진을 위한 통영생굴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또한 굴튀김과 굴전 등 다양한 굴요리 시식 코너도 마련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13일 올해 16개 지방청별 실종아동 등 발견 감소율 평가에서 실종아동 등 발견율 93.3%, 전년 대비 감소율 5.6%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아동 등의 지문, 얼굴, 기타 신상 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실종 시 신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지문사전 등록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며 40대 아파트 입주민이 50대 후반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43살 A씨를 폭행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주차장 차량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14일과 15일 창원중앙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016 대입 수시 모집을 위한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학교를 통해 사전 신청한 인문과정 수험생 150명은 14일, 자연과정 150명은 15일로 나누어 캠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일원에 추진 중인 거제 해양관광 테마파크가 오는 25일 착공됩니다. 거제시는 하나호텔과 리조트와 사업 추진 회의를 갖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11월 내로 개발 행위 허가 및 각종 인허가 작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17일 군 역도 경기장에서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 및 관내 청소년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15년 희망나눔, 행복나눔 청소년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청소년들에게 멋진 꿈을 위한 에너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그맨 김영철과 휠체어 성악가 황영택이 연사로 출연합니다. 마산회원구 회성동 건강위원회와 성일마트에서는 13일 회성동 소재 식당에서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 30여 명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회성동 건강위원회와 성일마트에서는 이 행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나누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김윤근 의장은 11일 통영시 도산면 수월항 시설공사 현장과 해삼 육상양식 특화시설,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차질 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12일에는 곤리항 어항시설 공사 현장과 추도 해삼 양식섬 조성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통영소방서와 통영청년회의소는 11일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주택에 설치해달라며 분말 소화기 50대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50대를 기증했습니다. 고성군은 11일 고성도서관 앞 도로에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박장우 지청장과 이채건 부군수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랑 6호
지역 셉테드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셉테드 가로등은 취약한 야간 조명으로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해 고성읍 동회로 195번 길, 고성도서관 주변 도로와 고성읍 송강로 149번 길, 골목길 등에 설치됐습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선은 12일 창원시청 등 18개 기관, 19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절기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 해상 순환구호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동절기에 발생한 해양사고 원인 분석과 대책협의, 유관기관별 협조사항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통영시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2일 통영시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모금 연계사업 살고 싶은 통영행복펀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살고 싶은 통영행복펀드는 지역 주민들과 기업체, 독지가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켜 시민 스스로 마련한 재원으로 수혜 대상자에게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일 고성군 하일초등학교 학생 20명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예술가와 함께하는 목공의 체험 참여를 통해 예술적 소양과 미적 안목을 기르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활동은 김동기 교수의 설명을 시작으로 작품 감상, 나무로 된 새 모빌 만들기 활동, 진주국제농업박람회장 관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봉평동은 12일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불법 쓰레기 투기 민원과 관련해 관내 불법 투기가 잦은 쓰레기 배출지 4개소를 중심으로 통우회, 주민센터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야간 단속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